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채권이에요. 아마도 고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채권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손실폭이 크다고.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장기간, 몇 년간 계속 그 폭도 컸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채권을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채권의 개념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채권은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때 되면 혹은 만기에 이자를 주는 예금.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는 안 해준다.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대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이 차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예금을 했는데 내일 예금 금리가 확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지해주고 예금 다시 할게. 심플하죠. 그리고 만기 때 이자 받으시면 돼요. 근데 채권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채권을 샀어요. 3%에 샀어요. 채권 금리가 4%가 됐어요. 내일 가서 이거 채권 나 취소할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채권 팔래? 하면은 가격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만 보이는 채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이 표에서 잠깐 보면 말씀드릴게요. 채권은 크게 이 세 가지만 보세요. 누가 발행했냐? 사실 누가에서 중요한 건 신용 등급, 얼마나 좋은 등급, 국채, 얼마나 나쁜 등급, 하이힐드 이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금리. 우리 채권에 보면 이렇게 표면 금리가 있는데 요것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내가 사면 얼마 금리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얼마 금리 받아? 이걸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발행하면 예를 들어 30년짜리는 만기가 30년이지만 10년 뒤면 얘는 만기가 30년이 아니라 20년짜리 채권이 됩니다.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신용 등급,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그리고 듀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잔존 만기. 요것만 세 개만 알면 끝납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이 미국의 장기채고요. 요 파란색이 미국의 단기채고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크본드인 하이힐드,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입니다. 국채는 미국이 망해야 국채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이 회사채는 금리보다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죠? 2008년 중순부터 레만도 망하고 경기가 확 박살났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 얘는 신용 등급의 영향을 안 받고 방망이가 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잖아요. 수익률이 쭉 올라갑니다. 단기채는 조금 올라가고 하이힐드는 박살이 납니다. 채권인데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힐드는 싱글 B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C가 되고 D가 되면서 파산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이자를 못 주는 거죠. 회사가 파산했으니까. 즉 그 얘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채권의 신용 등급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발행했을 때 등급이 아니라 지금 등급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싱글 A, 트리플 B의 우량한 투자 적격 채권이었을 텐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되며 더블 B가 되면서 정크본드, 하이힐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용 등급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왜 채권 금리가 빠지는데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채권 수익률이고 사는 날, 파는 날, 그때 만기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내가 채권을 4%짜리 샀어요. 난 4%짜리 채권을 10년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몇 프로 먹을 수 있죠? 4% 곱하기 10, 40%를 먹는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요즘 채권 수익률 어때? 라고 봤더니 2%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PD 그걸 샀어요. 2% 곱하기 10년이면 얼마예요? 20% 먹죠. 그럼 난 4%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난 4%짜리 채권이 있는데 살 사람 하면은 이걸 사고 싶겠죠.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원래 산 가격 그냥 1억 원에 줘 하면 안 팔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2% 동안 10년 동안 그 갭을 네가 메꿔줘. 그럼 내가 팔게. 1억 원이 아니라 1억 한 1,500, 1,600을 주면 내가 팔게 라고 해서 가격이 1억에서
1억 1,500, 600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채권의 원리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금리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언제가 될지 얼마나 빠른 속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사이클은 어쨌든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물 채권 거의 4% 중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얘네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했을 때 나쁘냐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년물, 3년물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겨우 지난 15년 동안 1%밖에 안 났고, 20년 플러스 장기 채권도 3%밖에 안 났습니다. 회사채 4%, 하이힐드 4.5%. 물론 변동성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서 얘는 그냥 안전한 놈, 반에서 있으나 없으나 잘 기억도 안 나는 맨 구석자리에 앉은 놈 정도로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얘가 다른 자산과 결합하면 어떨까? 얘가 단기채고 얘가 장기채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금과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고, 주식과도 반대로 가고, 신흥시장과도 반대로 가고, 오일과도 반대로 가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빠진다는 거는 다른 자산들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 샀다가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포트에 미국 주식도 있고 유럽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채권이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 대부분의 자산이 확률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설명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달 동안 그렇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즉 우리는 지금 채권을 사는 걸 하나하나 상품 단으로 보면은 별로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맨 구석에 있는 조그만 조용한 아이가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 금리 5%야. 원래는 1, 2%밖에 안 됐잖아요. 나 5%라고 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다른 녀석들과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지금 채권이 없으시다라면은 이 높은 금리 그리고 좋은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꼭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편입하셔야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집에 불이 꺼지고 정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막 당황하는데 슬쩍 어머님이 어디 구석 다락방에 들어가서 촛불 몇 개 꺼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방마다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채권이 그런 놈입니다. 평소엔 빛나지도 않고 화려한 주식 대비 수익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잘 지켜왔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내 위험 사양에 맞게 채권을 보유하셔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푸테크와